그러면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쇼핑몰 사업의 지재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꿀팁을 전수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투별님도 쇼핑몰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우리 1부에서 잠깐 재소개하면서 네. 제가 이제 한 3년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이제 투잡으로 하고 있는 이제 투잡하는 변리사라고 네. 이제 닉네임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쇼핑몰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저도 네. 재고를 안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탁 판매라고 하는 네네. 그거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네. 판매를 좀 시작했는데 뭐 지금도 경쟁이 치열하지만은 뭐 제 기억에는 아무튼 그때가 이제 막 신사임당님 통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이 막 붐이 이제 일어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처럼.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하다. 이거 해가지고 뭐 마진도 안 남는다.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몇 달 하니까 판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또 다른 거를 할 게 뭐가 있나 찾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또 알게 돼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조금 오래 했어요. 1년 좀 넘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출이 그래도 꽤 잘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역시 이제 이 시장도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됐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도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제 거랑 똑같은 걸 파는 분들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브랜드, 내 물건을 결국 나도 가야 되는구나. 예, 내가 변리사로서 늘 고객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거를 결국 나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리빙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리빙 용품들 위주로 이제 재고를 쌓아두고 네. 판매를 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쇼핑몰 쪽에서 지재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재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되게 사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 필요하지만은, 제가 변리사로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쇼핑몰 일을 3년째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쇼핑몰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걸 뭐 비유로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네. 어떤 분이 편의점을 오픈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뭐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정말로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편의점을 딱 런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매출액이 그냥 첫 달부터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GS라고 할게요. 편의점이 한 2달 뒤에 CU가 건너편 사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나눠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둘이 그래도 잘 되니까 또 2달 뒤에 이마트24가 또 다른 편의점 사거리 코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쟁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막게도 못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되게 주변에 여러 편의점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쇼핑몰 같은 경우를 마찬가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내가 A라는 물건을 진짜 힘들게 소싱을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재고를 가져와서 물건을 딱 등록을 했더니 경쟁사가 우후죽순 엄청나게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 순위가 밀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그 편의점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 쇼핑몰 쪽에서는 이 경쟁사가 이렇게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재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재권이 다른 말로 독점 배타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나만 팔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사업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편의점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쇼핑몰 사업,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에서는 정말로 지재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실제 많은 셀러분들이 그렇게 지재권을 잘 활용해서 뭐 판매에 접목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셀러마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쇼핑몰 하시는 고객분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해드리는 변리사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셀러마크가 관리해드리는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셀러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시작한 지 이제 몇 달에서 1년 정도 돼가시는 이제 성장해 나가는 분들, 그리고 이미 한 달에 뭐 1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굉장히 높은 이제 리딩 셀러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재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빨리 매출이 올라가요. 실제 제가 뭐 통계를 내봐도 그렇고. 그러면 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방금 말씀하신 리딩셀러 분들 간에는 어떤 그 지재권 경쟁이나 이런 게 좀 치열하신가요? 정말로 제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네. 전쟁터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네.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물건을 살 때 그냥 검색해가지고 대부분 1페이지 안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사실 뭐 그렇죠. 1페이지도 아니죠. 사실 거의 1등에서 10등 안에서 구매가 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1등과 2등과 3등은 매출액이 정말로 차이가 나거든요. 이 등수를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재권이에요. 1등, 2등, 3등이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재권으로 계속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그 키워드를 못 쓰게 하고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3등이 2등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이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저랑 엄청나게 열심히 정말로 분석하고 지재권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안 보이는 세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말씀이신데 참 신선한 내용이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셀러분들 간의 어떤 전쟁터 안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허라는 게 지재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있는 것만 해도 뭐 상표권, 디자인 특허, 뭐 실용신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쵸. 이런 거를 그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재권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특허권, 상표권, 뭐 디자인권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네. 상표권이에요. 특허권하고 디자인권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네. 이 상표권이 지금 현재 2021년 뭐 오늘 이제 6월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상표권 쪽입니다. 우리 지금 셀러코칭 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나도 좀 이런 걸로 뭔가 매출액을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은 네. 가장 먼저 좀 치열하게 준비하시면 좋은 게 상표권 쪽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상표권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상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표권이 어떤 키워드랑 좀 관련이 있어서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셀러분들이 상표권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상표권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막연하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그냥 뭐 LG, 뭐 삼성, 네. 애플 뭐 이런 브랜드가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쇼핑몰 분야에서는 지금 상표권은 그냥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아직까지는 다 검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검색하는 키워드로 대부분 다 유입이 일어나잖아요.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있고 네. 이제 다른 플랫폼들도 이제 각자 이제 분석하는 툴들이 다 있는데 그 분석 툴을 아마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내 쇼핑몰에 들어오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매출액에 가장 영향이 큰지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상품명에 내가 쓰는 키워드를 나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 유입되는 것들을 전부 다 내 걸로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상표권 등록입니다. 우리 셀러분들 중에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 진짜 이 키워드가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중에서 분명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떠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상표권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은 경쟁사가 그거를 못 쓰게 막을 수가 있고 경쟁사로 빠지던 유입을 전부 다 내 거로 뺏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키워드를 선점하는 게임인 상표권을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외부에서 이제 저도 이제 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능력이 출중하시는데 갑자기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 그렇죠. 대부분이 네. 뭐냐면은 본인도 이제 잘 모르는 제품을 그냥 등록해서 판매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증명, 뭐 경고장 이런 것들 그냥 딱 오니까 막 완전 전의를 상실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제 그냥 그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안 받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요. 맞아요.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이 셀러마크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네.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 질문의 거의 절반이 내용 증명 상담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에 내용 증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현재. 쇼핑몰 쪽에 잘못되어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받아도 그냥 무대응하면은 넘어간다. 저도 그런 거 들은 적 그냥 있어요. 대응하지 네. 마시라.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 게시글 같은데 되게 많이 네. 퍼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2, 3년 전에는 뭐 그럴듯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지재권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은 원래 해줘야 되는 손해배상 액수의 최대 3배까지 판사가 때릴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대응을 하라고 권고를 했던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 특허권자가 이겨도 손해배상 액수를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변호사나 변리사 비용 같은 거 다 주고 나면은 크게 소송으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법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특허권자나 상표권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법이 바뀌고 나서 소송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대응을 하면은 그냥 소송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무대응을 하면은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응이 이제는 예전처럼 하실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이 내용지만 상담을 정말 제가 거의 한 달에만 200건 이상을 해요. 하루에만 한 10건 이상을 하는데 10개 중에 한 6, 7개 거의 한 70% 정도의 비율로는 법적으로만 잘 대응을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에 잘못 팽배해 있는 이런 무대응 전략, 또는 변호사나 변리사들의 어떤 검토 없이 직접 대응을 하다가 더 그들의 어떤 페이스에 휘말려 버려가지고 사건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셀러분들은 사실 처음 받아보신 분들 특히나 되게 당황스럽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막 상대방한테 연락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백이 돼버리기도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거 받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변호사나 변리사님한테 꼭 한번 상담을 그냥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방어를 했는데, 방어를 해서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어떤 변호사 비용, 변리사 비용 이런 것들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상대 측이어서. 아, 네네. 우리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싸우는 게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끼리 싸워가지고 보통 이제 한쪽이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반대쪽한테 우리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전부 다 청구는 안 됩니다. 네, 법원에서 그 소송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정도를 다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썼다 그래서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한테 내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다 내놓으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비용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뭐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낮은 액수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뭐 변호사나 변리사한테 큰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굳이 그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변호사나 변리사의 답변서 같은 거, 작성 같은 것들 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은 또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런 법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전문가한테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좀 어떤 법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님 만나 뵙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선까지는 그냥 무료예요. 상담이 없고. 근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상담료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런 내용 증명 받고 한 분들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시니까 그 비용적인 부분도 또 우려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또 유료로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사실은 무료 상담에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 모두 다 시간당 돈을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서 결국에는 이제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사실 경계는 뭐 사실 변호사 변리사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마 비용이 보통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정도는 대부분 무료로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직접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 좀 비용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냥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은, 오늘 우리 새로 고친 TV 구독자분들 위해서 여러분 그 네이버에다가 변리사 상담 이런 키워드로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은 요새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은 네이버에서 만든 엑스퍼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이 전문가들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니까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뭐 평판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동안 상담 이력도 많은 이런 분들을 선택하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온라인으로 또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되기도 해요. 뭐 참고로 잠깐의 어떤 제 PR을 좀 하면은, 실제 네이버에서 변리사 상담 치시면 제가 1위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저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변리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변호사님들, 네이버 엑스퍼트가 굉장히 저렴한 유료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1부, 2부 통해서 계속 거론됐던 게 이제 셀러 마크인데요. 그 셀러를 전담 마크 해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셀러마크 관련해서 저희 구독자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별일사가 아니라 셀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진짜 물건 하나 등록할 때도 이걸 팔아도 내가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좀 걱정이 늘 되더라고요. 저 별일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다른 셀러분들도 되게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상담해보니까 이제 쇼핑몰 하는 분들이 이런 걱정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내가 이 양쪽에 쇼핑몰의 경험과 별리사에서의 어떤 경험을 합쳐가지고 쇼핑몰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해드리는 별리사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어떤 플랫폼이고요. 내가 남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나 용지명 날라고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쇼핑몰 사업에서 내 쇼핑몰을 그리고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별리사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처럼 쇼핑몰 할 때도 셀러마크를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런 쪽에 대한 걱정을 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은 서비스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그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이 쇼핑몰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사건 사고를 가장 최전방에서 소식을 접하는 게 사실 저희 셀러마크거든요. 왜냐면은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셀러마크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지재권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제가 실시간 경보 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때마다 저희 쇼핑몰 쪽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분들은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경보를 보내서 아예 사전에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아예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증거가 채집돼서 나중에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대응을 해드립니다. 굳이 이제 이런 걸 받아도 걱정이 없는 거죠. 어차피 대응해줄 별리사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물건을 지금 팔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검수를 해드려요. 이 물건을 현재 쇼핑몰에서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수도 해드리기도 하고 이미 지재권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셀러분들도 실제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판매자들이 내 거를 침범하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까지도 이제 저희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지재권만큼은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게끔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잘 알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용이거든요. 별사 비용 되게 비싸다고들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앞에서 되게 저희 셀러마크의 서비스 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일 좋은 혜택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이거든요. 저희 셀러마크 그 멤버십을 가입하는 비용이 하루에 한 1,900원 정도 돼요. 커피 한 잔 가격보다도 저렴한.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가격 책정을 했고요. 뭐 한 달로 치면 한 5만 원 좀 넘는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 구독 형태로 비용을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고요. 6개월 동안 33만 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들 중에는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내셔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제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들은 또 결국 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33만 원을 이제 결제를 하시면요 33만 크레딧을 또 적립을 해드려요. 똑같은 금액만큼.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크레딧으로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마다 정해진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유하신 크레딧을 결제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추가 비용 없이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셀러마크가 기존의 저희 별리사 비용을 50%나 할인을 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33만 크레딧을 적립을 해드리면요 실제로 저희 특허법인 올린 원래 저희 특허법인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은 66만 원어치의 별리사 이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멤버십은 무료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크레딧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크레딧이 필요하면은 추가 결제를 하실 수 있죠. 또. 그러면 그 크레딧을 충전하는 단위도 혹시 있나요? 네. 추가로 또 충전하실 때도 이제 단위별로 충전할 수 있는데 그거는 11,000원 단위예요. 네, 아주 저희가 세부적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새로 고침
그 구독자님들 혹시 하시게 되면은 뭐 크레딧 이런 거 서비스 네네. 아무래도 역시 너무 이제 장사꾼 제일 좋은 혜택은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쵸. 그 네. 비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이제 하단에 아마 뭐 네. 댓글 고정 같은 그쵸. 걸로 아마 해주실 네. 것 같은데 그 추천인 코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새로 고침 TV만을 위한. 네. 그럼 이제 저희 셀러마크를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를 넣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새로 고침 TV의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면은 네. 저희가 추가 크레딧을 더 적립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저희 밑에 영상 하단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시겠죠? 아유,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밑에 네. 그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1부보다 2부가 더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내용들이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셀러마크 잘 이용하시면서 부담 없이 무리함 없이 안전하게 성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별님도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또 새로 고침 TV 구독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앞으로 하시면서 되게 어려우신 부분, 특히나 뭐 제가 하는 이 지재권 쪽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고요. 그 저희 셀러마크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은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거기는 기본적인 상담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의 다 직접 상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겨주시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